자, 그러면 오늘 아침은 우리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이우견 교수님과 함께 화웨이를 통해서 중국의 산업 또 지금 중국의 전략들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신과대학 뭐 또 언더스탠딩에 이제 아마 출연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침 시간에 아마 처음 오시죠? 네, 아이고 아침에 나오니까 라이브에 나오니까 색다르네요. 아유, 너무 배고파요. 텐션을 끌어올려야 될 텐데 열심히 끌어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저희 조금 전 박병창 이사님과의 뭐 얘기 중에 뭐 애플이 중국에서 또 다른 전략을 아마 취하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가 그 바닥은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앞에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실 개혁 개방이 계속 지속해가지고 네. 성장을 해왔는데 네네. 여기서 꺾이면 네. 이거는 중국도 망하고 중국 공산당도 집권을 놓치게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한 2, 3년은 이미 꺾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이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리고 이제 미중 대립이 장기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이 국면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네. 이거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 제조업이랄지 여러 기업들을 사실은 이제 외국 기업에 줬던 어떤 대우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차별도 했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다시 오픈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부터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고위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이런 기조이죠. 근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 내에서 뭐 산업 활동해도 네. 국내 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과 차이 없이 하겠다. 네. 그 전까지는 차별을 했다는 거고 맞나요 이게? 그 전에 개혁개방 초기에는 우대를 했죠. 그러다가 우대라는 게 이제 외국 기업을 뭐 투자하거나 그러면 합자하거나 그러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러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없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문을 다시 여는 거죠. 그리고 외국 기업도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우대하다가 저 뭐 편의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한참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데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네. 동등하게 대접하겠다는 거는 더 들어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많이 갔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동안 그 혜택이 줄어들어 버리고 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차별한다거나 이런 건 네.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물론 아주 혜택을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약간 헷갈리는 게 네. 그동안은 중국 기업에 비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손해들을 많이 봤지 이제는 차별 없이 똑같이 해줄게. 요거면 이제 외국 기업들도 진짜 그런가?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갔다가 괜히 저 물릴 일 없고 손해 볼 일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제 유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혜택이 많았는데 네. 혜택 없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장 보고 가는 거죠. 시장 네. 보고 사는 건데 중국 기업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외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다 막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중국 기업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세제 기업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네. 면세 혜택을 주고 그게 혜택이었죠. 혜택이죠. 예전에는. 네. 그런데 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국내 기업이 있으니까. 그럼 오지 말란 얘기죠? 아니죠. 동등한 조건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이라도 있으니까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혜택이 있어서 물론 이제 공장으로서 들어갈 때는 혜택이 있어갖고 들어갔죠. 근데 지금 팀쿡이나 이렇게 어제 와서 하는 것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만 없어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동등하게만 됐죠. 룰을 공평하게 중국 기업하고 네. 가치 대우를 해달라.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맨 처음 저 개방 초기에는 좀 뭐 줬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자본 유치하려니까. 예, 자본 주차를 줬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 외국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일들도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갔다가 중국에서 말아먹고 나온 게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냥 뭐 혜택이 없어져서 온 게 아니라 아예 뭘 팔래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뭐 갑자기 맨 처음엔 뭐 그 좋은 말로 꼬시더니 나중에는 뭐 오히려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각종 규제에 더 묶여버리니까 네, 그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동등하겠다. 이게 구두적인 약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 말은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전엔 오히려 저 차별을 외국 기업들한테 했으니까 이젠 동등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유인이 된다. 네. 뭐 그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여튼 이제 오늘은 이제 화웨이, 네. 화웨이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실 텐데 화웨이야말로 트럼프 들어서면서 네. 박살난 기업이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충격이 제일 많이 갔던 예. 기업이죠. 그래서 뭐 거의 해외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던 막 뭐 5G 무슨 저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도 화웨이 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싹 거의 외국 특히 이제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다 아웃된 거죠. 서구 선진국에는 원래 화웨이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제 그 화웨이가 주로 마케팅하는 시장은 네.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네. 서구 미국이랄지 이런 시장보다도 네. 아프리카, 중남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구석들이죠. 아,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안 뭐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이폰 쓰고 갤럭시 네. 쓰지. 삼성이나 아이폰 쓰지. 화웨이 걸 서구 특히 그 선진국 소비자들은 잘 쓰지 않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주로 통신 장비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그렇죠. 통신 장비는 5G를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통신 장비는 한참 서구에서도 영국에서도 쓰고 독일도 쓰고 우리나라 LG도 썼다가 네. 이제 제재를 통해서 철수한 거죠. 근데 거기 통신 장비도 거의 다 이제 아웃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시적으로 나 화웨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드러나는 제품이 아니긴 하겠지. 그런데 이제 네. 화웨이가 올 3월에 화웨이가 그 3월에 선전에서 이게 동업자들 그러니까 같은 협력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네네. 글로벌 마켓 시장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마케팅이 거의 정상화를 네, 정상화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막았잖아요. 네. 이제 그 이전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크는 2020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수준에 한 80% 90%까지는 회복이 됐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통신 장비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수익 낸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뭘 많이 파는 거예요, 도대체? 통신 장비 그다음에 휴대폰. 그건 여전히? 예, 여전히 그렇죠. 근데 통신 장비를 우리가 이제 왜 미국에서 이게 보안 때문에 이제 쓰지 말라 그렇지만 세계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구에서는 안 쓰지만 네. 값싸고 좋은 장비니까 네.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이쪽에는 계속 쓰죠. 네. 화웨이 전략이 마오의 혁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라는 게 마오의 전략이었죠.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 도시를 포위한다? 네, 도시에서는 바로 경쟁력이 안 되고 이미 국민당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농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령한다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공산당 그렇죠. 그 혁명할 때. 네, 화웨이가 사실 런정페이가 마오주의자거든요. 네. 마오의 사상을 가지고 경영 철학에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서구가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변국들. 그렇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미국이 실패한 중앙아시아 이쪽을 공략하는 거죠. 네. 이게 중국의 외교 전략이기도 하고 화웨이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화웨이 런정페이가 계속하는 게 세계는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서방 몇 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그러면 그런 제3세기 포함해서 여러 그 서구 선진국 제외 나머지 것들을 싹 장악을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까지 들어가겠다. 나중에 이제 힘을 키우면 나중에 그런 이제 전략이라는 점령할 거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화웨이의 전략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고생한 이후로 조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왔다.
네, 화웨이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순이익 매출을 발표한 거를 보면은 네. 글로벌 마켓에서도 상당 정도 회복했고 물론 중국에서는 더 많이 회복했지만 네. 그래서 순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7, 80%, 80% 내외는 회복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화웨이는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좀 밀어주죠. 화웨이 그렇지 우리도 않나요? 그렇지만 네. 화웨이가 이제 중국 운명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에다가 네. IT 모든 게 집약돼 있으니까 우리가 삼성 반도체 지원하듯이 중국이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가 미국도 인텔 지원하고 있죠 지금.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중국도 첨단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화웨이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삼성 혹은 미국이 인텔을 지원하는 수준이나 어떤 감성의 정도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전폭적인 지원을 하죠. 네, 그리고 그렇죠.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게 네. 화웨이는 상장한 기업이 아니에요. 아, 비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화웨이를 몰라요. 아. 화웨이하고 경쟁하는 데 대해서도 화웨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특징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는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보면은 주식이 안에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장이구나. 비상장 유한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죠. 그리고 화웨이는 이제 그러면서 보자면 배당을 할 필요도 없고 주가에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부 순환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중국 정부도 요즘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은 기술 패권을 장악해야 패권을 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기술 패권을 위해서 AI라든지 첨단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죠.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가 되는 셈이죠. 아, 그 화웨이는 그러면 사실상 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주식이 네. 공개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주식이 화웨이에서 발표하는 런정페이는 1.6%밖에 되지 않아요. 회장? 공개한 게. 예, 회장은. 지분이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식이 어디가 있냐? 네. 일종의 이제 그 가상증권인데 다 그 안에 화웨이 구성원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화웨이 거죠. 구성원들? 네. 직원- 화웨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이거는 외부로 팔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고 있고, 그래도 화웨이 증권은 주식은 아무나 또 사지를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화웨이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만 이제 화웨이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정업원 지주제 네네. 이렇게 이제 되는 셈이죠. 사실상 공산당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사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겁니다.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예. 지금 이제 그게 공개되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이건 공산당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네. 화웨이 창시하신 런정페이가 공산당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공산당원은 중국에 많아요. 기업인들 뭐 다 그- 공산당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 공산당원들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화웨이는 중국의 어떤 기술 상징가드 같은 기업이고 또 네. 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아니니까 훨씬 더 컨트롤하기도 좀 쉽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아주 빠방하게 해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뭐 기술 발전도 시키고 있고 또 전 세계로 진출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저 국가 전략과 화웨이의 침투 전략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제3세계부터 먼저 싹 장악하고 그 다음에 포위해서 주요 국가들로 이제 나중에 진출하려는 그 큰 전략이 중국과 또 화웨이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컸다고 그러면 화웨이를 잘못 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대줘도 네. 또 돈 까먹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술을 첨단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5G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5.5도 개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입니다. 5G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는 그 5G 기술을 그렇죠. 통신 장비 중계를 최초로 기술했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런 왜냐면 이제 5G 최초 상용화를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 서로 막 경쟁을 거죠. 했었잖아요. 통신 장비를 개발한 거죠. 우리는 상용화를 처음 했고. 그럼 5G 통신에 들어가는 장비는 통신 중계기 통신 회사잖아요. 그건 이제 화웨이가 처음으로 개발을 예, 했다. 통신 중계 회사 처음에
전화기 갖고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화웨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아주 능력 있는 인재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대량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21년부터 23년까지 순이익의 20%를 집어넣습니다. 네네. 그래서 R&D 비율이 네. 세계 탑 5예요.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네.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역량 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시스템이 안에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경영 철학이 이제 런정페이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화웨이가 지금 아직 6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 상장도 안 했는데 네.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된 거죠. 아, 그 화웨이는 뭐예요?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죠?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예, 반도체죠. 요번에 이제 자율주행 차도 개발하려고 그랬다가 그건 포기하고 자동차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분이라는 게 전기차? 예, 전기차. 전기차도 만들고. 예. 아, 뭐 다 하네요, 거기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화웨이는 그런 건 있어요. 서비스 분야는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화웨이의 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네. 그다음에 화웨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지향해야 될지. 이제 화웨이 일종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웨이 기본법인데, 화웨이 기본법? 네, 이걸 만듭니다. 거기에 서비스업으로는 진출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순이익의 10% 이상은 꼭 R&D에 넣으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해서 정부가 법을 만든 거예요? 화웨이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 내규 같은 건가요? 네, 그러면? 내규 같은 건데 이제 뭐 컬처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컬처덱은 우리가 뭐 매뉴얼 차원도 있지만 이거는 화웨이의 정신 그리고 화웨이가 뭘 지향할지 이거를 이제 만들어놔요. 그게 이제 화웨이 기본법인데 굉장히 길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이렇게 복무하는 거, 서비스하는 게 첫 번째다. 아.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에는 일체 다른 거는 하지 마라. 우리 역량을 이 분야에만 네네네. 집중해라.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 뭐 허거 같은 거 안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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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서비스 뭐 이런 건 안 네. 하고 개별 서비스 다른 걸 하지 말고 역량을 집중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사실은 이제 화웨이가 네. 그 두 개 공동체를 만듭니다. 네. 첫째는 화웨이가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익 공동체. 두 번째는 이제 문화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 근데 사람이 만나는 거는 네. 세 가지 때문에 만납니다. 음.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권력 때문에 만납니다.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만납니다.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뜻,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근데 화웨이는 권력이 아니니까 네. 앞에는 이제 권력을 위해서 모일 수는 없고 네. 화웨이라는 기업에 들어오면은 네. 돈, 이익을 위해서 뭉치자. 네. 그다음에 이익이 흩어지면 안 돼. 이익만 가지고는 모일 수 없으니까 네. 문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웨이는 무엇을 할 것이고 네. 우리 기업은 뭘 할 것인지 그것을 담아서 화웨이 기본법을 만듭니다. 화웨이가 약간 좀 독특한 기업이에요. 독특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은 근데 아무리 뜻을 같이 해도 이익이 안 생기면 흩어지잖아요. 예. 근데 철저하게 이익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입사하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주죠 지금. 임금이. 화웨이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 화웨이 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첫째는 이익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생각 마음을 같이 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화웨이의 기본적인 경영 철학이죠. 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눈다. 이익을 같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 이익을 같이 하는 네. 사람들인데 네. 같이 문화를 예, 공유한다. 그런데 이익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문화와 뜻,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런정페이는 그런 심리적 계약이 필요하다. 심리적 계약? 네,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이익만 갖고 하면 네. 흩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는 게 화웨이 런정페이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아니, 그래서 뜻이 뭐예요? 화웨이가 갖고 있는 뜻이? 첫째, 여러 가지가 나와요. 1조에 네. 화웨이 기본법 1조에 그런 거잖아요. 화웨이가 뭘 지향하느냐? 네.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첨단 가장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거 기준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4조에 가면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을 위해서 봉사한다. 애국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네. 이윤을 하는데 네. 최상의 이윤,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적정 한도의 이윤을 추구한다. 적정한 이윤을 추구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 다 담아놓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구성원들이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이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 기본법을 일종의 화웨이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적어놓은 일종의 화웨이로서는 국가로서 보자면 일종의 헌법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뭐 기업 문화도 좀 독특하고 뭐 이익 구조나 혹은 뭐 지배 소유 구조도 아주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화웨이가 굉장히 미국스럽고요. 한편으로는 화웨이가요? 굉장히 중국스럽습니다. 예? 예. 화웨이가 예. 미국스럽다고요? 예. 어떤 면에서? 미국 기업하면 못 떠오르세요.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위주,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 이런 거죠. 투명.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실제로 안에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는 그 원리를 갖고 합니다. 무서운 경쟁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네. 동시에 다른 팀에게도 프로젝트를 똑같이 줍니다. 경쟁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그런 거는 내가 이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그걸 가져다가 먼저 성공시키면 그 프로를 가져가는 겁니다. 무서운 경쟁이죠. 무한 경쟁을 네, 시키되 무한 경쟁입니다. 살벌합니다. 대신 그 기업 내 그 문화 자체는 굉장히 수평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주의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인센티브. 그리고 능력 없으면 가차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아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스럽다라는 것은 아까 개방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화웨이가 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네. 민주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자면 네. 주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이제 중국 정치가 흔히 백성을 위한 민보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는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는 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의 경영 이념을 보면 네. 뭐 회색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자는 회색의 이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든가 이런 것들 보면 중국 철학에서 그리고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을 마케팅 전략으로 또는 경영 전략으로 탈바꿈한 이런 전략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 수평적이라는 게 썩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러면 그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어쨌든 그 위에서 하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웨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전부 다 사표를 낸 겁니다. 네?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전원이? 예. 물론 이제 거기에서 사표를 내 가지고 그리고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계급장 떼고 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요? 그거 그래가지고 중국 노동법에 걸려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회사를 떠난 사람은 적지만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오 사회주의처럼 네. 자기 비판 운동도 있습니다. 아 자아 비판? 예, 옛날에 이제 조금 들어졌지만 자기 부서랄지 자기가 하는 것들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네. 중국 혁명스럽기도 하고 그러네. 예전에 중국 군대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중국 군대는 계급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상하관계는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그런 상하서열 이런 네. 거는 그런 의미의 상하서열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화웨이가 그때 제재됐던 가장 큰 뭐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명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뭐 주요 나라들의 뭐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빼돌린다, 백도. 예, 예. 백도 뭐 예, 어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걸 인정할 리는 없죠. 중국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럼 발견된 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보호를 한다. 리커창까지 나와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랬죠. 예. 중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제 정보 탈취, 백도어 문제 예, 예. 가지고 했던 거죠. 네. 그 교수님 보실 때는 요거는 뭐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우리가 있지 판단할 않아요.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대략 추정하시기로는 저는 그 전문적인 기술 영역이라 판단 불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다시 지금 이제 한참 좀 어려움을 겪다가 네. 최근 한 1, 2년 새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세계 혹은 뭐 이제 동남아 뭐 몇몇 국가들에서 먼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고 다시 이제 그러면 도심 지역 즉 중심부를 향해서 열심히 또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웨이가 그 지난번에 메이트 프로 발표를 했잖아요. 화웨이 스마트폰을 네. 했잖아요. 깜짝 놀랐던 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품의 80% 정도가 중국산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자국산 그러니까 이제 부품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네.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니까 화웨이를 더 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성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네. 휴대폰이 비싼데 애국주의만 갖고 소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품질이 네.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제가 이제 중국 가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화웨이 어때 그러면 전혀 문제 없다 그러고 사실은 이제 애플이 위기 의식을 느낄 만큼 품질이 좋아진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주요 핵심 부품들은 아직도 여전히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는 한 80% 정도는 국산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봉쇄를 했는데 네. 그 우려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 빨리 네. 자국화를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막아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중국 지금 반도체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거는 이제 반도체 종합 기술에 기교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저 중국은 네. 일단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11월쯤에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누가 오느냐에 따라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지겠죠. 네. 심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중국이 부상하는 것, 패권 대국으로 부상하는 걸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든 아메리카 온리든 네. 그건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은 건데 트럼프가 되면 좀 더 세지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자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거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죠. 혹시 이제 우리나라 결국 이제 우리나라랑 또 어떤 그렇죠. 것이냐가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싹 편한 관계는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그건 이제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냉랭하죠. 예. 그럼 이제 우리의 제품을 좀 수입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중국에 가서 돈 벌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못 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에 상해나 베이징을 가본 경우 스타벅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이징 상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최근 1년 사이에 스타벅스가요? 예. 그랬더니 스타벅스 CEO가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을 3,000개를 늘리겠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팀쿡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국 시장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시장으로 보고 미국이 반도체는 막지만 네. 시장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 먹으려고. 네. 그래서 오죽해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바이두 AI를 넣겠다. 물론 그게 실현될지 어쩔지는 네, 모르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 포기하지 않겠다. 네, 네, 네. 그러니까 4% 5% 성장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장으로서 중국도 포기하고 시장으로서 중국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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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공장으로서 중국 매력이 떨어졌죠, 사실. 임금이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공해 규제도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시장으로서 중국도 포기해야 될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네, 봐야 될 문제죠. 어떤 제품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 중에 경쟁력이 있을 만한 게 좀 있나요? 식품, 건강, 미용, 뷰티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자료들. 식품, 건강, 뷰티요? 그렇죠. 식품은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이 이게 중국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자국 식품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게 있죠. 예. 근데 한국 식품 하면은 철저히 검증이 돼 있고 예. 안전하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식품은 네.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깝잖아요. 신선식품도 신선도 가능하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그냥 바로 오듯이 우리나라 식품도 그냥 갈 수 있죠. 예. 우리나라 생우유 바로 가잖아요. 그거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좋아해요? 중국 생우유 가보시면 우리나라 생우유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시장에 마켓에. 팔려요 지금도? 예, 예. 생우유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일본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생우유 중에 수입 국가 중에 생우유는 우리나라랑 일본 것만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우유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가루분유만 가져가지. 아, 그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아, 이건 좀 프리미엄이다. 괜찮다는 그렇죠. 인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은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경쟁력을 이미 네. 상실해버린 것들이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들어오듯이 우리가 중국에 가서 뭘 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여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손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중국에서 돈 버는 사람은 말을 못 해요. 다 손해 봤다라는 얘기는 많이 말른 나오는데. 소리만 하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돈 벌고 있는 그래요? 사람들. 네. 아니 근데 이제 뷰티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했던 네. 수출했던 이제 종목 한국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예. 매출이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그게 꼭 이게 우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네. 중국도 이제 자체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품질은 아주 뭐 고가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저가 제품들은 사실 다 그렇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네. 중국의 애국 소비 탓을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경쟁력을 올려야 돼요. 네. 저가뿐만 아니라 고가에서도 우리가 품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중국 싫으니까 중국 애국주의 탓만 하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경쟁력이 지금 지난번에 첨단 기술 역량, 과학 기술 역량에서 중국보다 뒤졌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선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추격해야 되는 위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뭐 커피포트 혹은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난 최첨단 뭐 기술이 필요한 건 필요 없죠. 아니니까 네. 사실 중국이 얼마든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뭐 80년대 90년대는 중국산 전자레인지가 안 팔리고 우리나라 거기서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쯤 되면 중국산 전자레인지가 우리나라 전자레인지랑 전혀 기술 격차는 없으니까 싸게 만들고 또 많이 만드는 중국 쪽이 더 헤게모니 갖고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아주 고가품들은 뭐 저 프랑스 브랜드들 이제 아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팔다가 중국에서도 이제 자체 브랜드들 혹은 뭐 자체 기술들이 어느 정도 딱 올라오면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뭘 못하거나 뭐 특별히 뭘 외교를 잘못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혹시 과정은 아닌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렇죠. 우리- 팔아야죠. 우리 통상국가고 수출국가잖아요. 네네네네. 계속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되고 네. 더 많은 시장 개척해야 되고 네네네. 중국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팔아야죠. 팔 수 그렇죠. 있으면 팔아야죠. 네, 팔 수 있으면 최대한 팔아야죠. 네. 그래 이게 안 되면 이제는 우리 중저가에서 안 되면 고가 제품 만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리아 피크잖아요. 네. 중저가 제품 팔았는데 이거 경쟁력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가 제품은 안 되잖아요. 네네.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더 좋은 거 만들어야죠. 품질 좋은 거 만들어야죠. 품질 좋게 그런데 우리나라의 네. 혁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멈춰 있다. 네. 예전에 맥킨지 보고서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똑같은 거 팔고 있다. 네. 왜? 새로운 거 먹거리를 지금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고 네. 중국은 이미 캐치업해가지고 잡아버렸는데 네. 우리는 앞서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전에는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일본에 다 넘겨줬죠. 네.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근데 걷어들인 게 예를 들면 다시 화장품 만들고 전자레인지 만들고 커피포트 만들진 않잖아요. 고가 제품이죠. 그러겠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고가 제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저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어떤 제조업들을 만들고 있죠? 지금? 아니 미국이 반도체 내줬다가 다시 가져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화를 하는 사람이어서 기술의 효과적인 건 모르겠지만 네네네. 적어도 첨단에서만큼 그다음에 네네네. 고품질에만큼은 뒤지지 않을 국가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만 해도
첨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고등학교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반도체 최고급 인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겠죠. 중국에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네. 네. 중국은 석사에 가게 되면 대학원 나오면 그냥 도시에 호적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석박사 인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네.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고급 인력을. 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인력을 반도체 인력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저가 가지고 우리가 재미를 봤던 중국 시장을 네네. 포함해서 이 전략에서 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거죠. 고가 갈 수 있는 게 좀 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 첨단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네. 그걸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그죠? 이 공포감은 네네. 예전에 잘 팔았는데 지금 안 팔리는 거고 네. 다 따라 잡혀 버렸어요. 네. 먹고 살 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네. 중국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중국 안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뭐 그렇게 나라가 쉽게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중국이 망한다고 그래도 한 50년 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발전 전략을 바꾸어 가지고 첨단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크 차이나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네. 피크 코리아에도 관심을 갖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우리도 진짜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고부가 가치 또 최첨단 기술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빨리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고가 제품들 또 딴 나라들이 쳐다볼 수 없는 뭐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네. 그거는 다 따라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경쟁력 있고 역량이 있어서 앞서가면 괜찮아요. 네네. 지난 30년 동안은 그래 왔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잡혀 버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강대학교 이우근 교수님과 함께 중국 화웨이 얘기 또 중국의 산업 우리나라가 또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우리가 또 연계된 산업도 많고 또 경쟁하는 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 나눌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